1989년에 개봉한 인어공주 1편은 인어공주인 에리얼이 인간이 되어 에리 왕자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2000년에 제작된 인어공주 2편은 에리얼의 딸 멜로디의 관점에서 전개되는데요. 이후 2008년에 인어공주 3편이 출시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어공주 3편은 에리얼 가족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카를 다스리는 트라이튼 왕에게는 아테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부부에게는 7딸들이 있었고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테나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자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틀란티카에는 언제나 밝고 즐거운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지상에 올라가는 것도 좋아해 물 위에 종종 올라가곤 했는데요. 평화롭게 지내오던 어느 날 트라이튼 부부에게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부부의 결혼기념일 날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시간을 보내던 트라이튼은 아테나에게 오르골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이 오르골은 둘이 함께 부르던 노래가 들어있어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해적선이 들이닥쳤습니다. 인어들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트라이튼 부부의 첫째 딸의 꼬리가 그만 바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해적선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덮칠 것 같았고 아테나는 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른 바위를 치워주었는데요. 모녀가 물속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그때 아테나의 눈에 건너편 바위 위에 놓인 오르골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준 건데 얼른 가지고 와야 해. 그녀는 오르골을 가져오려다 해적선을 미처 피하지 못했고 충돌하고 말았죠. 결국 아테나는 목숨을 잃었고 트라이튼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요. 그는 아테나와의 추억이 담긴 오르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이 선물해준 오르골이 아테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생각에 트라이튼은 음악을 듣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트라이튼은 오르골을 멀리 던져버렸고 아틀란티카에서 음악을 금지시켰죠.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정했던 트라이튼은 점차 무뚝뚝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공주인 에리얼은 재미없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트라이튼에게 암초로 수영하러 가자고 하는 등의 건의도 해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죠. 가족 산책 시간에 언니에게 장난을 치다 걸려 트라이튼에게 혼이 나기도 했는데요. 산책하는 것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에리얼과 이를 용납하지 않는 트라이튼 간의 언성이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트라이튼은 에리얼에게 벌로 조개들을 깨끗이 닦으라 시켰고 에리얼은 홀로 조개 청소를 하던 중 노래를 흥얼거리는 물고기 플라운더를 만나게 됩니다. 에리얼은 노랫소리에 관심을 보이며 플라운더에게 말을 걸었죠. 그런데 이때 자네 노래를 흥얼거렸지? 트라이튼 법 위반으로 당장 체포하겠다. 경비병들이 노래를 하는 플라운더를 잡아가려고 하고 엉겁결에 에리얼과 플라운더는 함께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들은 이따 비서장 세바스찬을 마주쳤고 쫓아온 경비병들이 세바스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노래를 해서 잡아가고자 합니다, 비서장님. 세바스찬은 기겁하며 당장 플라운더를 감옥에 잡아넣으라고 지시했지만 에리얼은 그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며 막아서는데요. 결국 그녀 덕분에 플라운더는 풀려나게 되지만 에리얼은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밤이 되어 취침 시간에 딸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트라이튼은 기분 이상한 에리얼을 보고 마음이 심란해지는데요. 에리얼 역시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기분이 울적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다 우연히 플라운더가 어딘가로 몰래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궁금해진 에리얼은 성을 나서 플라운더를 뒤쫓아갔습니다. 플라운더는 비밀음악 클럽으로 향했고 그곳엔 많은 물고기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자 에리얼 역시 우울했던 기분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에리얼은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저건 세바스찬이 음악클럽의 스타가 되어 공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트라이튼의 딸인 에리얼을 본 음악클럽의 물고기들은 모두 겁에 질렸는데요. 하지만 에리얼이 노래를 부르며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곤 물고기들은 그녀를 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후 에리얼은 밤에 성을 나서 몰래 이들과 어울리게 되고 잠결에도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데요. 에리얼의 노랫소리를 듣고 놀란 언니들이 물었습니다. 에리얼, 방금 노래를 부른 거야? 침대에 너만 없던데 너 어디 갔던 거지? 언니들이 궁금해하자 에리얼은 결국 음악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음악클럽으로 가고 싶어 했고 에리얼은 이들을 이끌고 음악클럽으로 향하게 되죠. 한편 인어공주들의 가정교사 마리나는 비서장 세바스찬을 라이벌로 생각했고 트라이튼의 신임을 받는 그를 질투하고 있었는데요. 세바스찬한테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서 밝히기만 하면 트라이튼님이 나한테 비서장 자리를 주시겠지? 비서장 자리를 노리던 마리나는 밤에 인어공주들의 방에 찾아갔다가 아무도 자리에 없는 것을
무대를 발견하게 되죠. 놀란 마리나는 인어공주들을 찾아 나섰고 이후 음악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세바스찬과 인어공주들을 목격하는데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한 마리나는 곧바로 트라이튼에게 가서 이를 고발했습니다. 곧이어 트라이튼과 함께 경비병들이 들이닥쳤고 분노한 트라이튼은 세바스찬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일로 에리얼과 트라이튼은 큰 말다툼을 했고 에리얼은 감정이 크게 상하는데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지만 이런 걸 원하셨던 건 아닐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언니들은 에리얼을 외면했고 음악 없이 살 수 없었던 에리얼은 감옥으로 가 세바스찬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떠나자 세바스찬. 음악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 세바스찬은 에리얼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갇혀있던 물고기들과 함께 탈출을 강행합니다. 세바스찬은 물고기들을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한편 마리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바스찬을 제치고 비서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나있던 마리나와 달리 트라이튼은 아내 아테나를 생각하며 에리얼과 세바스찬에게 모질게 대한 것을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에리얼과 세바스찬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트라이튼은 이들을 찾아 나서죠. 이에 마리나는 아직까지도 세바스찬을 신뢰하는 트라이튼의 행동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세바스찬이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내가 그를 없애버려야겠어. 그녀는 자신이 키우고 있던 전기뱀장어들을 이용해 세바스찬을 처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전기뱀장어들을 만나면 세바스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이때 에리얼은 노래를 부르며 세바스찬을 따라 바닷속에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외딴 공터로 향했고 탈옥한 물고기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에리얼 역시 쉬고 있던 중 버려진 오르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래전 트라이튼이 아테나에게 선물했던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에리얼에게 오르골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며 트라이튼은 아직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에리얼은 아버지가 행복이란 감정을 잊어버린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그녀는 이 오르골을 아버지 트라이튼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일행들과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마리나와 전기뱀장어를 마주치게 되고 세바스찬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리나 일당과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다행히 플라운더와 세바스찬이 기지를 발휘하여 전기뱀장어들을 묶고 마리나는 산호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마리나는 산호관에 끼인 몸을 움직여 세바스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놀란 에리얼은 세바스찬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이때 트라이튼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리얼 안돼! 에리얼은 세바스찬 대신 마리나와 충돌했고 그 충격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에리얼의 손에서 오르골이 떨어졌습니다. 오르골에서는 추억의 음악이 흘러나왔고 트라이튼은 에리얼을 끌어안고 슬퍼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에리얼은 정신을 차렸고 트라이튼은 에리얼에게 사과를 하곤 함께 아틀란티카 왕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트라이튼은 금지시켰던 음악을 다시 선포하고 세바스찬을 왕실 작곡가로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트라이튼의 명령에 기뻐했고 즐겁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인어공주 3편은 막을 내리죠. 인어공주 3편은 이전 에피소드와는 달리 아버지 트라이튼과 딸 에리얼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인어공주 3편 이후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튼의 서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어공주 1편에서 트라이튼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아직 남아있지만 사랑하는 딸이 인간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딸이 바다마녀 우르술라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해 노예가 될 뻔했을 때에도 딸을 대신해서 우르술라의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전보다 더 풍부해진 트라이튼의 서사와 입체적인 면모가 부각된 것이 인어공주 3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